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숨겨진 10년간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한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의 이야기 말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강만철 회장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떠지는 눈.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곧게 뻗은 어깨를 한 이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후회로 새겨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10월 15일. 아들 강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넥타이, 그리고 아들이 생전에 선물했던 낡은 시계까지. 이 시계는 아들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사준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별것 아닌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강 회장은 혼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묘지까지 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자와 우리 집안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민서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하다고? 내 돈을 노린 것 아니냐?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그때 아들의 눈에 어린 실망과 분노를 강 회장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각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없다면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들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신원이 확인되어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 영안실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던 아들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손에는 거칠어진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어했을지를,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아버지였는지를 말이에요. 공원묘지에 도착한 강 회장은 천천히 아들의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강지훈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강 회장이 직접 써달라고 부탁한 글씨였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강 회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그의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매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여자, 서민서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만약 그 여자가 없었다면 아들이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결국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었다면. 강 회장은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어느 낡은 빌라의 옥상 방에서는 다른 이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민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2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야위고 창백한 얼굴. 한때는 강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얼굴에는 이제 병마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희귀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1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쌍둥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엄마, 오늘 아빠 만나러 가는 거 맞지? 7살 된 쌍둥이 중형인 하준이가 민서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버지를 닮았는지 민서는 매번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늘은 아빠 기일이니까 꼭 가야지.
아빠가 정말 하늘의 별이 된 거야? 동생 하은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민서는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임신 중이던 자신과 지훈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지훈은 그때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웃음을. 아빠는 말이지, 엄마랑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늘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별이 된 거야. 민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 그 때문에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민서는 지훈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만철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얼마나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인지, 돈과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서 할아버지까지 빼앗은 그 남자가 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죽은 지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보다는 지훈이 남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민서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인사할까? 하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우리도 건강해요 하면 어떨까? 그런데 엄마는 건강하지 않잖아. 하은이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서가 아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출 수도 없었고 감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건강해. 너희들이 엄마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민서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앙상한 팔로 아이들을 안고 있으니 아이들이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옥탑방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는 지훈의 아버지가 살고 있을 텐데 그는 손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을까요? 민서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아이들을 본다면 어떨까? 지훈을 그대로 빼닮은 하준이를, 지훈의 웃음을 가진 하은이를 본다면 마음이 바뀔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서에게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는, 지훈과의 사랑을 지켜내겠다는 자존심이. 자, 이제 준비 끝났다. 아빠 보러 가자. 민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그 무거움을 덜어주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민서는 마음속으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당신을 보러 가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 묘지는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서는 하준이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지훈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와, 여기 정말 넓다.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이에게는 처음 보는 공원 묘지가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해야 해.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잠들어 계시거든. 형인 하준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준이는 아버지처럼 책임감이 강했고 하은이는 호기심이 많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둘 다 지훈의 장점을 닮아 있었어요. 지훈의 무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앞에 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생전에 보여준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사람. 지훈을 집에서 쫓아낸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아이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 아이들아.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하은이가 민서의 손을 놓고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죽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 눈, 그 웃음, 심지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작은 습관까지도.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하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뒤따라온 하준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누군가 만나러 오셨어요?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설마 이 아이들이, 아이들아, 이리 와. 멀리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여전히 할아버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도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 아빠 알아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방금 뭐라고 했나요? 우리 아빠라고? 너희 아빠가 누구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강지훈이요. 우리 아빠는 강지훈이에요.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하준이의 진지한 표정, 하은이의 밝은 미소,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지훈의 눈빛. 그럼 너희가, 네, 저희가 지훈이 아빠 아들들이에요. 민서가 아이들 뒤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당당했어요. 강 회장은 민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고운 여자였어요. 당신이 서민서 씨인가? 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의 상처, 10년간의 오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충격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정말 알아요? 하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모르는 채로 강 회장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번갈아 봤어요. 지훈의 혈육, 자신의 손자들. 알고 말고. 너희 아빠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내 아들이었다는 말을, 너희는 내 손자들이라는 말을. 대신 강 회장은 갑자기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민서는 그런 강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자신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왜 가셨어요? 하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슬프셨나 봐. 민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구나.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아빠 무덤 앞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강 회장은 공원묘지를 떠나 차 안에 앉아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요? 지훈의 아이들이, 자신의 손자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이. 강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준이의 진지한 눈빛은 어린 시절 지훈과 똑같았어요. 하은이의 환한 웃음도 지훈이 어릴 때 그 웃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도 지훈을 닮아 있었어요. 내 손자들이었구나. 그제야 강 회장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무덤을 지키며 외로워했는데 지훈의 혈육이 이 세상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왜 그 여자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까? 왜 10년 동안 숨기고 있었을까? 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 나야. 지금 당장 서민서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봐.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뭘 하며 사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모든 걸 알아내. 네, 회장님. 혹시 어떤 일이? 묻지 말고 빨리 해.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가져온 조사 자료를 보고 강 회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한 빌라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쌍둥이 아들 하준, 하은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직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개월간 병원 출입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네, 대학병원 혈액내과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강 회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혈액내과라면 보통 좋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용품이나 옷차림이 다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강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죄책감,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은 병까지 앓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자존심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때 집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찾으십니다. 강 회장의 아내 정영숙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6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제부터 얼굴이 이상하던데.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아이들이 있었어. 뭐라고요? 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더군. 지훈이 죽은 뒤에. 그럼 그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야. 정영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경계심.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돼. 여보. 정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왜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와서 나타난 건 돈이 필요해서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 여자와 그 아이들 때문에 또 다시 우리 가문에 상처가 날 수는 없습니다. 정영숙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 여자들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하은이가 할아버지도 여기 누군가 만나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 아이는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순수하게 물어봤던 거였어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손자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준 것이. 다음 날, 강 회장은 다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 서민서가 앓고 있는 병이 정확히 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추정됩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강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백혈병. 그럼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여전히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10년간 쌓인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아내의 반대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영숙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제가 직접 만나보겠어요. 그 여자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보죠. 강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직접 나서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거든요. 며칠 후, 정영숙은 운전기사와 함께 서민서가 사는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빌라를 보며 정영숙은 코를 찌푸렸어요.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군요.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정영숙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네. 민서가 문을 열고 정영숙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지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강 회장의 아내입니다. 정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에 있죠? 나와서 얘기합시다. 민서는 아이들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빌라 옥상에서 두 여자가 마주섰습니다. 정영숙은 핸드백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아이들과 함께 멀리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민서는 그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도움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정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언제 그런 걸 바랐나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한 거 아닌가요? 민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들 아버지 무덤에 아이들이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곳은 아이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인데, 정영숙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세요. 서울을 떠나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정영숙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돈을 거절하는 가난한 여자라니 정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이들 앞에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서요. 그 말에 정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영숙은 강 회장에게 민서와의 만남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 여자, 참 이상해요. 돈을 주겠다는데 받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들 생각만 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서가 돈을 거절했다는 것이 의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일단은 그냥 왔어요. 하지만 여보, 그 여자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강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강 회장은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가 돈을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다음 날, 강 회장은 혼자서 민서가 사는 빌라 근처까지 갔습니다.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손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빌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하준이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옷은 깨끗하지만 낡았고 신발도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밝았어요. 형, 오늘 엄마가 뭐 해주신다고 했지? 응, 아빠가 좋아했던 김치찌개 해주신다고 했어. 와, 좋겠다. 나도 아빠처럼 김치찌개 좋아해.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 회장은 울컥했습니다. 자신도 지훈이 어릴 때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아이들이 빌라로 들어간 후 강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위 옥탑방에서 자신의 손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누구를 찾으세요? 돌아보니 같은 빌라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혹시 옥탑방 민서 씨 아세요? 요즘 너무 걱정돼서요. 강 회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요?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혼자서.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른이 보기에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참 착해요. 엄마가 아플 때 집안일도 척척하고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밝게 굴고 보면 마음이 아파서.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강 회장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손자들이 아픈 엄마를 걱정하며 집안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혹시 가족분이세요? 아주머니의 질문에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복잡했거든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가끔 관심 가져주세요.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바람 좀 쐬고. 혹시 그 여자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영숙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조심하세요. 그 여자들 때문에 우리 가문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면 안 돼요. 상처. 네. 벌써 지훈이 때문에 충분히 아팠잖아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살아야 해요. 강 회장은 아내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정리라니? 지훈이는 내 아들이었고 그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영숙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건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주변 시선이 중요해? 내 손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사와 하인들이 놀라서 멀리 피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남은 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었어요. 아들과 갈등할 때도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서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빠, 내 아이들 잘 부탁해요. 꿈에서 깬 강 회장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회장님, 서민서 씨가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웃 아주머니가 임시로 맡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하준이와 하은이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요. 하은이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준이가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응급실에 엄마가 계시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하준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강 회장은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서민서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호자분이세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몇 시간 후 민서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이들이 민서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민서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에? 아이들이 혼자 있어서. 강 회장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하준아, 하은아, 잠깐 복도에서 기다려줄래? 아이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강 회장과 민서만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 챙겨주셔서. 민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현실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걱정돼요. 친척도 없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그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손자들이 갈 곳이 없다니. 강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영숙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인. 민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가죠.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잠깐. 여기서 뭘 더 할 게 있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 졌잖아요. 정영숙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신세요? 저희가 언제 신세를 졌나요? 아이들 병원비 누가 대신 내줬는지 모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가 당황하며 물었을 때 강 회장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그만해요? 이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몰래 병원비 대신 내주고 아이들 학용품 사주고 한 거 말이에요.
민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들킨 것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도움을 청했나요? 저희는 스스로 살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어때서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책임져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놀라서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왜 소리쳐요? 하은이가 무서워하며 민서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정영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계속 힘들어해야 하나요? 이미 지훈이는 죽었는데. 부인, 강 회장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말을 들어버린 것이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준이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강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나쁜 일 했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수한 손자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강 회장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잘못했단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하은이가 저희가 나쁜 일 했어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 새벽이 되자 강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서는 혼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이라 이웃집에 맡겨둔 상태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강 회장은 병실 문을 닫고 민서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왜? 10년 전 지훈이를 집에서 쫓아낸 것, 당신들을 외면한 것, 그리고 어제 일까지.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과 지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서는 강 회장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남겨두고 갔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강 회장은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큼은 제가 돌봐주게 해주세요. 일어나세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와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훈이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죠. 민서의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민서 씨.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워하거든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치료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쌓인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알아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에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지훈이를 닮아서 아이들을 보면 지훈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떠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지훈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강 회장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지훈이에게 못해준 사랑까지 모두 주고 싶어요. 민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이들 앞에서는 지훈이 이야기를 나쁘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웅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인분이 아이들을 싫어하신다면 억지로 함께 살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하준이와 하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민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강 회장을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하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순수했어요. 너희들 학교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엄마. 하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강 회장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의 진짜 할아버지란다. 진짜요?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 손자예요? 하준이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자들이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강 회장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순간을 10년 전에 경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잘 돌봐줄게. 민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꿈꿔왔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정영숙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도 처음에는 놀라셨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좋아하게 되실 거야. 강 회장은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 정영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유를 물어요? 우리가 왜 남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요? 남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이에요. 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지훈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서 지훈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지훈이의 혈육이에요.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왜 우리가요? 그 여자가 혼자 키우면 되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키울 이유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고아원에 보낼 건가요? 그것도 방법이죠. 강 회장은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손자들을 고아원에 보내자고? 손자들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훈이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아이들을 키우라고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며칠 후 민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강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민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제일 걱정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 테니까요. 하준이는 조금 예민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줘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은이는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민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 잠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지까지.
그리고 이걸 아이들에게 줘주세요. 민서는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2통을 꺼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준이 것과 하은이 것.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써두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요.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할까봐. 그날 저녁 아이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민서를 보고 아이들도 눈치챘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을 침대로 불렀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이들이 민서 양쪽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너희들이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아이들은 민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꼈는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엄마. 하준이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할아버지는 아빠의 아빠시니까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실 거야. 아이들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꼭 지켜줄 거야. 약속이에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약속이야. 그날 밤, 민서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으로 강 회장은 민서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지훈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낸 강한 여자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강 회장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영숙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지훈과 민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하은이가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이제야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것 같다. 너의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키울게. 그리고 너와 민서 씨가 남긴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줄게. 지훈과 민서가 꿈꿔왔던 그 사랑이 드디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